10월 30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야당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그 1심 선고를 앞두고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여당 여권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처, 이걸 보면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죠. 이 팩트를 놓고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도록 전략 전술을 짜야 하는데, 이 팩트를 무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음 달에 이재명의 그 두 가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는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이제 또 탄핵을 거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탄핵의 요건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가방 부분은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었고, 그 다음 주가 의혹 부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탄핵 요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탄핵을 거둬들이겠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담당 부장검사만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랍니다. 또 개딸을 비롯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벌이면 국민들의 여론으로 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가 있다. 재판부를 압박하면 이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하루 종일입니다.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통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치평론을 하는 장성철이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 통화를 했다. 최근에 1시간가량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답답함을 하소연을 했다, 허은하에게.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장성철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부터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허은하가 기자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통화를 최근에는 한 적이 없다, 뭐 통화를 하면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다가 이게 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열흘쯤 전에 이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에게 전화를 해서, 이 허은하가 뭐 상을 당했는데, 시부상을 당했는데, 그런 뭐 위로 인사 문자를 주고받다가 통화를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한 이야기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에 그게 문자 논란이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이 주고받은 그 문자, 그게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에게 답답하다,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허은하가 뭐 과거에 국민의힘 이 비례대표 의원도 지냈고, 이준석이 당대표를 할 때 수석 대변인도 했으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냈다. 또 과거에 뭐 사업을 한 경험도 있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와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자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당대회 과정이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도 뭐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허은하가 이걸 뭐 어떻게 부인해 보려고 하다가 부인을 못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와 통화는 할 수 있지만 통화한 것들이, 정치권과 통화한 것들이, 또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 개입한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들은 이미 눈치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에 의한, 그 명태균이 데리고 있던 여직원에 의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 관련했습니다. 지난 2022년 그 재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진해입니다. 진해. 창원시 의창구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진해 지역에 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뭐 진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제 김해로 옮겨보려고 하다가 또 컷오프가 됐다. 이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와 이 명태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명태균이 일부 폭로한 부분도 있고 또 명태균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여직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는 지금 엮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 뭐 오세훈, 이 이준석까지, 이준석이 이 부분에서는 애매합니다. 어물어물거립니다. 이 왜냐하면요, 2022년 그 공천을 두고는 이준석이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영선은 5선 의원입니다. 서울의 일산 지역에서 4선을 지냈습니다. 경남의 거창 출신입니다. 그런데 경남과는 아무런 그 출신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것뿐이지 경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생명이 거의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경남에 와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김영선은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 무게감도 없었기 때문에 경남의 분위기는 김영선이 경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은 되겠지만 김영선을 공천을 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지난 2022년에 이 김영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라는 걸 내세워서 이 진해 지역은 김영선과는 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김영선이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준석 뭐 공천관리위원장들 이 김영선을 공천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해 지역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김영선을 왜 공천을 주느냐? 김영선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김영선의 정치적 실체를 알면 이 공천을 더 주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이준석이 딱 걸려든 겁니다. 지금 홍준표도 무슨 뭐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홍준표도 걸려든 겁니다. 김재원 뭐 이 똥오줌 못 가리고 명태균을 건드리다가 지금은 뭐 인질범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쪽 답한 거죠. 명태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전부 명태균 앞에서 지금 그 정치 브로커라고 욕하기 전에 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홍준표, 뭐 오세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나 이걸로 그친다면 이게 뭐 별 문제도 아닙니다. 뭐 그냥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에게 전화해서 뭐 불만 토로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부적절한 처신이 앞으로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덮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뭉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민주당을 취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하고요. 뭐 개혁신당 뭐 이런 진보당도 가급적이면 또 전화를 한 번씩 해서 그 분위기를 듣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해서 한 번씩 그 분위기를 듣는 이유는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정확한 팩트 위에서 제가 보도를 해야 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팩트를 무시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뭉갤 수도 있고 정치적 전략상 전술상 뭐 묻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뭐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들이 나서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곧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 취임한 지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뭔가 뭐 사과를 하고 또 다음 달 초부터는 이제 제2부속실도 가동이 된다. 김건희 여사 부분 공개적인 활동은 좀 자제하는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인적 쇄신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감찰관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원총회를 하겠다 추경호. 그 사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법에 하도록. 문재인이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하지 않은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법에 정해졌으니까 이걸 지키자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거 지키지 말자라는 결의를 하자는 겁니까? 법 지키지 말자?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윤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해 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냈는데 이 민주당이 받지도 못합니다. 특별감찰관이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운용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이 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법을 폐지하자 이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 하지 말자? 세상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물밑에서 어물어물 이건 민주당도 안 좋아하고 뭐 국민의힘도 안 좋아하니까 북한 인권재단과 엮어서 하지 말자. 국민들 보는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 민주당과 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총회로 결정할 부분이다. 그 추경호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친윤 뭐 친한 싸우는 것 좋은데 싸워도 싸울 거리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을 하지 않겠다 결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투표하겠다는 겁니까? 법 지키지 않겠다고 지금 투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감찰관으로 뭐 이게 무마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도 않을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논란을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과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3번씩이나 해명 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낼 때마다 그 다음날 뒤집어졌습니다. 2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더 만난 게 드러났습니다. 뭐 계속 이런 식입니다.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명태균과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엮여져 있는지를 저는 이 김건희 여사도 채 기억을 못할 거고 윤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전체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해명을 하고 무슨 사과를 합니까? 사과하죠.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사실 터져 나올 겁니다. 무슨 인적 쇄신.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이 비서관들 행정관 제기를 해달라.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거 다 터져 나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쯤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 활동을 자제는 무슨 자제입니까? 중단을 하는 겁니다. 해외 순방을 하지 않겠다.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공적인 행사, 무슨 공식 행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왜 반대하는데요? 특별감찰관을 무슨 이유로 반대합니까?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협상을 이유로 해서 법에 정해진 특별감찰관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가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 정리는 그런 수준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묻고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그걸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이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그 한동훈 대표와 싸워서 이거 이기지도 못하고 남는 것도 없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좀 계속해서 이 창피스러운 일만 생기게 될 겁니다. 왜 이런 걸 지금 질질 끌고 이렇게 또 어떻게 적당히 무마해보자, 넘어가자. 이재명의 1심 선고 2가지가 있으니까 국민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대통령을 압박했어야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싸움을 참 잘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무슨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주먹이 센 게 아니고 몸이 날렵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싸우면 싸울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팩트 위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뭉개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 결단을 내려야 오히려 문제를 일찍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료대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대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면 둘수록, 뭉개면 뭉갤수록 악화됩니다.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 정부 의료인들에게 사과하고 물러설 것 양보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의대생들 휴학하는 것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전혀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이게 무슨 의료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모든 것 지금 다 물러서고 다 내놓았습니다. 예산 다 투입하고 지금 그럴 바에야 의대 정원을 왜 건드립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허은하와의 이 통화도 또 터진 것인데 이게 통화 좀 한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터질 게 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직도 버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윤 일부 대통령실 그 착각은 계속 이 전국을 악화시킬 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무슨 논란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친윤 친한해서 논란이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찬반 논란을 벌일 일입니까? 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이제 미루겠다. 무엇 때문에 탄핵합니까? 탄핵을 하십시오. 심우정도 탄핵을 하고 검찰총장도 이재명이 가장 지금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신진우 부장판사도 탄핵을 하십시오. 어차피 거짓말로 탄핵 요건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인데 왜 탄핵을 못합니까? 검사 4명도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도 열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탄핵은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하십시오. 또 신진우 부장판사도 탄핵하십시오. 이재명 이거 탄핵하면요, 이렇게 거짓말로 계속 검사 판사 탄핵 계속 추진하면요, 이재명에게 오히려 불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판사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정청래를 내세워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을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해?
그 용서하겠습니까? 판사들은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없지만 이런 사법방해입니다. 이 사법방해 처벌죄가 있다면, 그런 법이 있다면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 이재명 모두 다 구속입니다. 이 처벌됩니다. 그 법이 없으니까 법꾸라지처럼 지금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은 수사지휘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심우정은 무엇으로 탄핵을 합니까? 이창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린 부분,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밝혀내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걸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이렇게 업무상 굉장히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 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인 것이죠.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이 소위 헛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은 무죄다, 무죄다 토론회를 2번 열더니 이제 릴레이 서명운동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재명은 무죄다, 앞에 또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 누구를 지명하면 그 사람이 또 릴레이로 이렇게 이재명 무죄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또 민주당 당원들 개딸들이 나서서 100만 명 이재명 무죄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국민들이 나서서 이재명 유죄, 이재명은 죄가 있다 또 서명운동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풍이 불 겁니다. 이거 지금 이재명이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을 탄핵을 하고 싶은데, 검사들 다 탄핵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 이 역풍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뭔가 매달려야 하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는 이런 여론으로 압박을 하면 이 재판부도 흔들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듣고 있을 겁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시켜서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을 새로 열려고 하는 국회에서 이런 짓거리까지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재판부를 겁박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역풍이 붑니다. 김건희 여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발목을 잡는 부분은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면, 김건희 여사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정부의 문제로 완전히 그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재명의 고민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고 급박을 하고 이렇게 여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법부, 검찰 모두 정확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게 딱 이 부분입니다. 정치 권력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재판을 하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 1심 선고를 내리게 될 2개의 재판부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했다가 탄핵 요건이 안 되니까 그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놓았다가 제가 그날 바로 곧 방송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었는데 무엇으로 탄핵하지? 그걸 이야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모두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쪽팔리니까 한참 있다 이제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않겠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 이 100만 명 서명운동 이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더 치명적인 선거 결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감찰관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치 현실에서 물밑에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감찰관을 하지 말자. 이건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